자, 116조 부가진수들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집에 가서 차분히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거로 믿고요.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넘어가세요.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되는 공부인데 뭘.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여유 있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모든 걸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먹겠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 대로, 안 되는 놈은 표시해 놓고 다음에 보자. 아니면 옆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116조 부가진수. 여기는 어려운 거 없어요. 별표 3개만 표시해 주시고요. 역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요거는 이미 몇 번씩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원칙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죠. 그래서 1번 취득세의 징수는 밑줄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그래서 2번 밑줄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 밑줄. 쳐져 있죠? 희한하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벌써 표시는 다 돼 있어.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어? 납세 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자, 봅시다.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이게 취득일이죠. 그러면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취득세를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원칙적인 취득 신고 기한이죠. 얘가 원칙. 무슨 계산해야 돼? 일수 계산해야 되죠. 오늘 며칠이에요? 4월 24일. 그럼 오늘 취득했어. 그러면 오늘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럼 언제예요? 신고 기한은? 며칠? 취득자가 며칠 언제까지 내야 되면 언제요? 며칠이에요? 60을 더해 주라고. 그리고 4월 달에 며칠이니까 30일이죠? 잘 모르면 달력을 봐. 그리고 5월 달에 며칠? 31일. 그러면 일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하루죠. 그럼 언제가 되고 일수는 23일. 그럼 몇 개월 뺐으니까 2개월 뺐으니까 2개월을 더해주면 몇 월? 6월 23일. 따라서 신고기는 언제요? 6월 23일까지 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적용하여 뭐한 세액을?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여기서 이제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분이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 앤 납부입니다.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신고, 납부는 납부입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장한테.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하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납부는 어디 가서? 은행에 가서 내시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법정 신고 기간까지 뭐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오늘 신고가 납부는 내일 해도 돼. 근데 오늘 내야 되니까 일단 은행 가서 냈는데 아직 신고는 못 할 수도 있죠. 얘한테 못 간 거야, 바빠서. 오늘 점심 약속이 있거든. 거꾸로 뭐는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오늘 돈이 좀 부족하네? 못 할 수도 있죠. 납부는 못 하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하라. 그러나 우리는 화끈해. 안 해.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셨는데 복습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했는데 잘 모르는 경우, 아예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했으면 끝이 되는 것이요. 했으면 끝나는 건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제재가 있어야 되죠. 뭐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뭘 때려 여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려야 되죠. 납부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려. 얘는 둘 다. 이거 여러분. 뭐 별거 있어?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다만 거기 예외 가기 전에 그 취득한 날 가로 열고 닫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매매 거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로서 그러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니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잔금은 지급했는데 아직 허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일단 잔금을 지급했다 그 얘기 여러분. 이게 국계법상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내 토지 매매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거죠. 그러면 요 잔금 지급 현재 유효, 무효? 무효. 왜 무효야?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때 취득한 걸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본다고. 양도한 걸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가. 이거 어디서 봤어? 양도소득세에서 봤던 거네. 그러면 기다려. 뭐 날 때까지? 허가 날 때까지. 그럼 허가를 받으면 이게 뭐로 바뀌는지 다시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유효가 된 날, 즉 허가를 받은 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이때 뭐 한 걸로 보라고? 양도한 걸로 보라고. 그 얘기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보았던 거예요. 적으세요. 양도소득세와 동일.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날이죠. 그러면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를 한 다음에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매합니까? 자, 국계법상 허가를 언제까지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국계법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 매매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그럼 허가는 언제까지 받는 거야? 매매 전이야? 매매 후야? 매매 전. 국계법에 매매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거나 해. 야, 세법도 어려 죽겠는데 왜 네가 국계법을 들 쑤시고 다니냐, 이씨. 몰라, 그럼 나도 몰라. 하여튼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때 이 잔금 지급 현재는 무슨 상태니까? 무효니까 기다려. 뭐 나올 때까지? 허가 나올 때까지. 그럼 허가 나면 그때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한 걸로 봐서 이날로부터 기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요 양도소득세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득세는 요 허가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양도자는 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을 매매 중개하면 여러분은 도자와 수자를 동시에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수자한테 뭘 얘기해줘야 되고 취득세 얘기해주고 도자한테 뭐 얘기해줘야 돼? 양도세. 그럼 여러분 이거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언제까지 내라? 너는 언제까지 내라? 취득자한테 취득일로 요 날로부터 허가를 받아 60일 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도자가 옆에 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달에 나갈게. 이번 달은 지방세야. 딱 그러면
환장하죠. 그러니까 실무 나가면 여러분 동시에 앞뒷면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고 수자 입장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취득세. 동일한 매매 갖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 여러분 동일한 매매 갖고. 실무 나가면 직방이에요. 여러분 직방. 다른 과목도 있지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세법이야. 여러분 다. 고객한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결론. 취득일부터 며칠이내다? 60일이내죠. 다만 동그라미 시뻘겋게 요게 이제 예외죠. 여기부터 예외야. 뭘 받으면? 상속을 받으면 이때는 상속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동그라미 시뻘겋게 말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출전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러면 여러분 틀렸다는 걸 잡아내야 돼.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죠. 단 가로 열고 밑줄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밑줄 누구야?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3개월 연장해 줘야 돼. 그래서 배 타고 들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3개월 연장은 몇 월 이내? 9개월 이내. 산출연색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를 하죠. 이게 첫 번째 예외죠. 그리고 상속 옆에 왼쪽에 적으세요.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하네요.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합니다. 증여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증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되는가? 취득세를. 응?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상속을 받았을 때와 증여를 받았을 때에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이날부터 몇 월? 6월 또는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증여를 받으면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그리고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뭘 내야 돼 또? 취득세 내야죠. 아니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단 말이에요? 네, 낸다고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다고? 똑같죠. 그러니까 뭐 할 때? 상속세 신고할 때 모두 취득세도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증여일 때는 여기는 언제부터고?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이네요? 60일 이내죠. 저 같으면 상속보다는 증여를 시험에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상속세는 같으니까. 근데 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의 신고 기한이 다르죠. 그럼 출제는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다른 걸 좋아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수험생 입장, 아니 출전 입장에서 보란 얘기야. 둘 중에 하나만 시험에 내래. 그럼 얘는 똑같아. 근데 증여는 달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디 시비 걸 거예요, 여러분? 증여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자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만 보고 외우고 그래봐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장난에 넘어가. 출전이 함정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여러분 자꾸 이런 걸 인식하시면서 아, 요건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출제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 A, B, C가 있어. 애가 좋아하는 반찬 D, E, F가 있어. 그러면 남편이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다. 애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다. 누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애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하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보라? 출전 입장에서 보라. 그럽니다. 요거 정리되셨습니까? 요거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묶어져 있죠? 안 묶여 있는 분은 묶으세요.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그 유명한 뭐예요,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요것도 좀 이해해 두셔야 되죠. 역시 예외 규정이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적혀 있습니까?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 두 가지가 있죠. 취득할 당시에 무슨 세율 대상이었다가 표준 세율 대상이었다가 우리 아까 봤었죠? 얘가 뭐로 바뀌었네? 그 이후에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네. 이게 우리 제 동그라미 3번. 4번이 취득할 당시에 뭘 받았다가 비과세를 받았다가 얘가 비과세가 어떻게 되고 취소가 되고 뭐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당초 취득할 때 뭘 받았는데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는데 그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감면 면제가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추징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이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변동되었다 그 얘기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여튼 적는 자세는 수석이야. 말 안 해도 뭐 적는 건 넌 적어라 지어라 시켜. 난 적는다 말 시키지 마. 이거 적으면 세 번째 적어. 세 번째. 문제는 책에 여기저기 적혀있어. 나중에 보다 보면 또 적었네. 여기저기 막 적어놔 있어. 그게 바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참신한 거죠. 그러면 결론, 얘들은 그러한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네? 여기는 30일 이내에 딴 얘기죠. 30일 이내. 그래서 포인트는 30일입니다. 30일. 원칙은 며칠인데 그러니까 출전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살짝 제가 자꾸 작년 얘기해서 죄송한데 작년 마지막 여기 우리 시험 보시기 전에 쪽집기 강의할 때 뭐 할 때 이거 다 가로로 묶었죠? 가로 묶어놓고 여러분한테 이거 가로 안에 일수 잡아내봐라.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 가로로 집어넣고 일수 잡아내보라는 문제. 문제는 나만 뻑 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모르고. 거의 그대로 나왔잖아. 가로 열고 닫기로. 좋아요.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는 60일, 여기는 30일.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출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건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요렇게 장난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셔야 된다고. 느끼면은 그건 절대 여러분 실전에서 안 당한다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외운 거는 그냥 말장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출전이. 그렇게 만들어. 이리 와. 들어와. 그렇게 만들잖아요. 자. 5번 보세요. 이것도 예외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밑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즉 60일, 30일 전에 먼저 뭐 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그때는 언제까지 밑줄 등기, 등록 전까지죠. 그러면 이거야. 실무 나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오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했어. 오늘 취득했어. 그래서 오늘 매매 끝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날을 만약에 뭐 한 걸로 보면 취득일로 보면 이날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그래서 열심히 일수 계산해 줬죠. 일수 계산했죠? 근데 취득자가 뭘 하냐면 나 내일 등기한다. 내일 뭐 하겠대? 등기한대. 그러면 여러분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할 때 그 등기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돼?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받아준다고. 그러면 이거 열심히 계산했다가 내일 등기한다면 내일 등기하기 전까지 내야 된다고.
등기하기 전에 내서 등록 취득세를 내고 그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해서 어디 가자 이제 등기소 가자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취득일부터 며칠 내지만 60일 내지만 그 전에 뭘 한다면 등기 등록한다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무죠.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당장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빨리 등기해야 되죠. 명의로 바꿔놔야지. 그래서 제3자한테 공시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 거다. 이제. 근데 등기 안 하면 그때는 매도자가 팔았는데 아직 명의가 안 넘어갔네. 그럼 또 팔아버리죠. 이중매매할 수 있죠. 아, 등기부에서 내 거로 돼 있잖아. 하고 딴 놈에 또 그 사이에 팔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나 불안가 빨리 뭐 해야 되는가? 등기해야죠. 등기 안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불이익에서는 선의를 주장 못하죠. 제3자의 대항을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 등기 안 했으니까. 공시효과가 바로 뭐야 여러분? 공시하는 이유는 뭐야? 이러한 법률상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알렸어. 안 알리면 그걸 몰랐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서 내가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등기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야 여러분? 대항입니다. 대항력을 갖게 하는 거죠. 선의를 주장 못하게 하는 거잖아. 등기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야 여러분? 상대방이 선의를 주장을 못하게 내가 뭐 하는가? 대항해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내 명의로 바꿨잖아. 근데 내 게 아니라는 걸 네가 왜 몰라? 선의를 주장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를 안 하면? 등기를 안 하면 제3자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매매해서 소유권 넘어갔던 사실을 알아 몰라? 상대방이. 모르잖아. 난 몰랐잖아. 그래서 내가 산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하는 사람은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안 해서 지가 대항력 잃어버렸잖아. 등기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공시입니다. 공시. 그러한 법률 사실관계가 있음을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여러분? 공시라 하지요. 널리 알린다.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는 뭐? 등기 등록 전까지. 요거죠. 그래서 6번. 취득세를 뭐 하려는 사람은? 신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 물건, 취득일,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한 밑줄. 누구한테 하래? 취득세 과세권자 누군데? 취득세 과세권자 누군데? 도지사. 이래. 취득세 과세권자 지방세법상 누군데?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죠. 취득세는 도지사가 먹는가 시장 군수가 먹는가? 도지사가 먹는 거라니까. 남의 밥을 빼앗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도지사한테 신고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래? 시장 군수.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 징수위임 규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도청까지 가야 되잖아. 신고하려면. 그러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누구야? 경기도 도지사 만나러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수원 가야 되잖아. 힘들잖아. 수원 가려고 생각해봐 여러분. 의정부에서 전철 타고 한참 가다가 전철 갈아타고 얼른 가야 돼. 수원 가는 거 갈아타죠. 예전에 수원 가려면 그냥 전철 딱 타고 청량에서 전철 타고 그냥 자다 보면 누군가 와서 쿡쿡 찔른다. 누가 찔러? 청산 아줌마가 와갖고. 그게 어디야? 수원역이죠. 근데 요즘은 더 가는 거죠. 한없이 가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 신고하라 여러분? 시장 군수. 그래서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장한테. 그 다음에 7번. 지방자치단체 근거 또는 지방세 수납대.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은. 다음 페이지. 8번.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려면? 등기 등록하려면 그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뭐를?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환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환부를 어떻게 된다? 첨부된다. 이게 첨부가 안 되면 등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래서 결론 여러분 등기하려면 반드시 등기 전에 뭘 해야 돼?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날까지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기다려. 여러분이 액션을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 갔어?
뭐 해야 돼 이제 과세관청으로도 모을 때까지 납세 고지서 올 때까지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여러분? 보통징수죠. 여러분한테 이제 뭐가 날라온다고요?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너 왜 안 내니 취득세? 지금은 다 파악되죠. 일단 등기부상에 등기가 안 됐다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과세관청은. 자, 그래서 보통징수죠. 그럼 여기는 이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할 뭐에다가 산출세에다 뭘 더해줘? 가산세가 더해지는 거죠. 이거를 납세 고지서에 찍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로 가면 뭐가 쫓아온다? 가산세 쫓아오죠. 가산세. 근데 이게 언제 올 줄 몰라. 빨리 내가 오늘 내야 되는데 오늘 깜빡한 거죠. 오늘 끝나고 학원 끝나고 점심 먹고 은행 들러서 취득세 내야지 라고 맘먹고 왔는데 학원 끝나고 정신을 잃어버린 다음에 일단은 배는 고프니까 밥은 먹고 그리고 잠이 와서 집에 가서 잤죠. 그리고 저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머 오늘 뭐 내야 되는데 취득세 내야 돼. 깜빡 왔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기. 뭐 올 때까지? 고지서 올 때까지. 근데 이게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그럼 그 기간이 경과될수록 뭐가 붙어? 뭐가 붙어? 가산세는 이미 20%로 확정됐죠? 얘가 들어가잖아 얘가. 하루당 얼마? 10,000분의 3에다가 뭐야 여러분? 납부 지연 일수.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붙어? 10,000분의 3이 찰칵 붙는 거죠. 그럼 이게 하루다 빨리 올수록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과세관청이 빨리 안 보내줘. 왜? 얘들도 실무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봐야 뭐 설치 말해갖고 얼마 안 되죠. 1년 안 냈다 가정합시다 여러분. 1년 안 냈다. 그래봐야 몇 프로 여러분 연체율, 가산세율. 3, 3, 9, 3, 6, 18, 3, 5, 15, 10.95% 나오는 거죠. 몇 프로도 안 되네? 11%도 안 되네? 뭐 요 정도는 내주지 뭐. 은행 대출금 연체 이자료는 25%. 그럼 여러분 돈 내야 되는데 대출금 이자도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돼. 그럼 뭐부터 내야 되는가? 대출금 이자부터 먼저 내야죠. 25%만 붙으면 다행이지 막 붙어 은행 연체율은. 얘는 11년 꽉 채워도 몇 프로야? 1년 꽉 채워도 11%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낫죠. 그러면 이제 계속 고지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납세 문제 입장에서 불안하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죠. 자, 가겠습니다. 118조 양가리 1번. 동그라미 1번 밑줄.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밑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적으세요. 무신고자입니다. 무신고자. 적어놔야 돼. 무신고자. 그러니까 신고 자체를 했어 안 했어? 안 한 사람이야. 적으세요. 과소신고자는 X. 이거 기한 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즉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하는 거야? 무신고자. 이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무신고자.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이 사람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얘는 수정 신고해야 됩니다. 수정 신고. 에이씨 너무 많이 했다 야. 무슨 신고? 과다 신고. 얘는 뭘로 가야 된다고? 수정 신고. 팁. 얘는 더 많이 신고했어. 더 많이 신고하고 납부했어. 그럼 돌려받아야 돼? 안 돌려받아야 돼? 돌려받아야 돼. 이때는 경정 청구. 단 몇 년까지만? 5년까지만. 5년이 지나면 경정 청구할 수 없어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올해 개정된 거예요. 3년에서 5년을 연장이 됐어요. 얘는 언제까지 하냐?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하는 거고? 신고 자체를 한 사람이야. 신고를 한 사람은 절대 기한 후 신고할 수가 없어. 뭘로 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돼. 이건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규정이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누구만 무신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기 전까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밑줄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다른 말로 뭐 납세 고지 전까지. 근데 이거는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언제 올지 몰라. 하여튼 오기 전까지만 뭐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해주면은 기한 후 신고와 그러면서 뭘 해주면 이때는 납부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일반 신고와 납부는 별개지만 기한 후 신고는 신고와 납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납부를 함으로써 뭘 줄이겠다는 얘기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납세 고지 전까지. 4번 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2번, 3번. 2번 보세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의 제출과 동시에 밑줄 동시에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어떻게 된다? 납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여기는 신고하고 앤드 납부. 그런데 여기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입니다. 4번 넘어갑시다. 3번 안 해도 돼. X. 그런데 이양 납세 고지 전까지 기한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이양 할 거라면 요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요 법정 신고부터 1개월 이내에 뭐 해주면?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해주면 이게 중에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해주면 그때는 밑줄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밑줄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한다고 그랬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에 저거나 무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20%에 해당 가산세의 몇 프로를 50%를 뭐 해준다? 감해준다. 그러면 결론 1개월 이내 신고 기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와 앤드 납부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에 얼마를 100분의 50을 뭐 해주겠다? 감해주겠다. 그게죠. 그러면 몇 프로 때리겠다? 10%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반 깎아주겠다 그 얘기야. 네가 그래도 뭐하는 지났지만 기한은 지났지만 그래도 네가 자발적으로 단기간 내 자수했으니까 깎아줘야지. 혜택 줘야지. 자진 신고했으니까. 그래서 20%에 100분의 50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때리겠다? 무신고 가산세 10%. 단 적으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는 무관. 즉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야. 무관이야. 그러니까 출전이 일로 몰아버리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질 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야. 얘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고. 어떤 놈을 깎아주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출전이 이걸 말장난 바꿉니다. 무신고 가산세 대신 살짝 뭘 집어넣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거 집어넣으면 잡아내야 된다고. 자, 예외 보통징수 합시다.
취득세 납세무자가 유의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밑줄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보통 징수 사유죠. 그때는 산출세 또는 부족세에다가 뭘 더하라? 그 밑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라. 그래서 보통 징수 가면 항상 뭐가 나온다? 가산세. 근데 일반 가산세는 우리가 이미 다 어디서 했어? 총론에서 했죠.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 일반 가산세 외에 뭐가 있다 그러면 중가산세 별표 2개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잘 봐야 돼요. 중가산세.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권 자 밑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상 취득했어. 사실상 취득했어. 그런데 그에 따른 밑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이게 바로 중가산세 부과 사유입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중가산세는 언제 때려요?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중도 뭐 해버렸어? 매각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중가산세 몇 프로? 80% 시뻘겋게. 중가산세 몇 프로 때린다? 80% 때립니다. 80%.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중가산세 몇 프로 때려요? 80%입니다. 80%. 다만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요. 이 동그라미 1번, 2번일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더라도 중가산세를 때리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적으셔야 되죠. 제외. 잘 나와.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 즉 이때는 중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럼 어쩌라고? 일반 가산세 때리라고. 가산세 안 때린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가산세 적용하라 그 얘기 여러분. 가끔가다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은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이때는 가산세 안 내는 겁니까? 아니 가산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일반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린다고. 그럼 1번 취득세 과세물권이 밑줄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즉 중가산세는 뭐일 때만 정하는 거야? 등기 등록 대상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때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여기 잠깐 우리 간주 취득, 취득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했죠. 간주 취득은 어디에만 있다? 간주 취득은 어디에만 있다?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간주 취득의 의의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취득은 있지만 없지만 일정한 행위로 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때리게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여러분? 공부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어떤 날? 빠른 날. 이게 바로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 시기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무조건 뭐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4번 세율은 무슨 세율 때려야 되는가? 응? 특례세율이야. 특례세율 2%. 단 증축, 개축 등으로 해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이때는 특례세율 2%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때려라? 2.8% 때려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간주 취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해버렸다. 토지 지목 변경을 해서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인데 그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뭐 해버렸다? 매각했다. 중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이게 취득세에 나오는 간주 취득의 모든 겁니다. 올댓 간주세율. 간주 취득의 모든 거죠.
한꺼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좀 봐두시고요. 자, 양가로 2번. 119쪽 양가로 2번.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빚줄 법인. 요거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옆에 뒀어요. 개인에게는 적용 안 합니다. 왜?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장부를 기장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죠. 물론 지금 가계부도 안 적는데 뭐. 가계부도 안 적은 지 오래되셨죠? 적어봐야 피곤해. 들어오는 것보다 뭐가 나가는 게 많은 거 환장하는 겁니다. 눈 뒤집어져. 그래서 가계부 안 쓴 지 오래됐어. 저희 집안 얘기예요. 저는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예. 쓰지 마. 그냥 써.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당신이 나가겠지 뭐. 아쉬우면 나가라고. 아니 돈 벌러 나가라고. 집 나가라는 게 아니라 집 나가면 큰일 나. 밥 해줄 사람도 없는데. 저는 밥 못 해 먹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밥 갖고 와 그래야지. 내가 진짜 밥 해 먹으면 못해. 자, 그래서 1번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누구는 법인. 시뻘겋게. 모든 법인은 모든 거래를 어디에 기록해야 돼? 장부에 기록해야 돼.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 시간에 어디 뭐 압수수색 나갔다가 검찰이 그 뭘 갖고 와? 장부 가지러 오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해서 갖춰두어야 된다. 갖춰둬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보존. 작성 보존입니다. 결론. 그래서 거기 작성과 보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법인이 이러한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뭘 때린다? 가산세 시뻘겋게 몇 프로? 10%. 이걸 출제는 20%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야? 10%야 하고 잡아내야 돼. 20% 이렇게 고쳐내는데 예. 그러면 예. 출제원에 들어와. 예,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 부가세 다 왔다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뭐를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와 뭘 내야 되는 거야? 이제 지방교육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요거 계산 문제 출제 스타일이죠. 계산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취득세 누구는? 납세 의무자는 정리하셔야 돼요. 첫째, 그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무조건 몇 프로 때려서 2% 때려서 그 2% 때린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내야 돼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2%는 상수입니다. 상수가 뭔지 아시죠? 네. 그냥 확정된 숫자, 고정된 숫자야. 변함이 없는가. 무조건 2% 때리라고. 하긴 뭐 우리 수학한 지 오래됐죠?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원래는 뭘 곱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표준세를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건데?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 표준세에서 이미 몇 프로는 2%는 어디로 갔으니까 농특세로 갔으니까 농특세로 과세한 부분은 뭐 한 거? 뺀 세율.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2%는 뭐를 말하냐면 종전 취득세율을 말하는 거고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요거는 뭐를 말하느냐? 종전 등록세 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야 된다? 지방교육세로 내셔야 됩니다. 책에 있구만. 정말. 책은 책이고 이건 이거요. 하여튼. 단 주택을
매매 등 유상 거래로 취득하면 이때의 뭐는 지방교육세는 당연하셔야 돼요. 이거 실무 나가면 다 직방이야. 요즘은 직방이 아니라 이제 다방이죠. 웹사이트에 직방 외에 이제 요거 뭐가 뜨고 있어요? 이제 다방 뜨고 있죠? 다방은 쌍화차 먹던 데인데. 자, 점점 힘들어지죠. 공인중개사가. 그냥 단순히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인중개사 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여건이 어려워져. 외부로 다 떠버려, 인터넷에. 핸드폰에 다 올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안 가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앱이 다 뜨는데. 물론 그게 미끼일 수도 있지만 가면 또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원하는 게. 들어와 그러는 거죠. 자, 주택을 뭐라면 유상. 그럼 우리 표준세를 적용해서 따로 1, 2, 3을 적용해서 따로 1, 2, 3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때는 주택 취득가액에다가 주택 취득세율 몇 프로? 1%, 2%, 3% 그거 때렸죠 여러분? 요게 바로 취득세였죠? 예. 요거에 대해서 50%를 곱한 거에 대해서 10%를 지방교수로 내셔야 됩니다. 실무 나가면 직방이야. 주택 취득가액에다가 해당 주택 취득세를 곱한 거죠. 이게 바로 주택의 취득세액이죠. 그러면 그 금액의 몇 프로를? 50%를 곱해서 여기까지를 종전 등록세 부분으로 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10%가 아니라 20%입니다. 20%를 그래서 여기까지를 종전 등록세 부분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종전 등록세 부분으로. 그래서 종전 등록세 부분은 몇 프로야? 몇 프로야? 20%죠. 를 뭐로 내라? 지방 교육세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다가 돌아버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서 몰래 여러분 취득세가 요게 바로 요거야. 그리고 50% 곱하기 20%는 몇 프로야? 10%죠. 이것도 어려워. 0.5 곱하기 0.2는 얼마다고? 0.1이잖아. 0.5 곱하기 0.2는 얼마다고? 0.1이죠? 자, 핸드폰 꺼내. 핸드폰 계산기에 두들겨 봐. 50% 곱하기 20%는 몇 프로 나와 여러분? 10% 나오잖아. 그럼 이거 두 번 곱하느니 그냥 몇 번 곱하라고? 10% 곱하라고. 그래서 결론 주택 취득세가 몇 프로라는 얘기야? 10%를 뭘로 내라고요? 지방교육세로 내시라고요. 근데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당해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야 돼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하죠. 그래서 우리 감면세액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농특세로 간다. 몇 프로를? 20%를.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오감농 그랬죠. 제가 출전 들어가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어를 안 물어봅니다. 아 이걸 뭐 귀찮게 이렇게 물어봐? 뭐 하면 돼? 계산 문제 내면 되지. 이거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취득자한테 대충 얼마 나올 거다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취득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님? 물어보면 여러분이 해줘야죠. 계산을.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취득자는 그 공인중개사를 믿겠어요? 자 갑시다.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50% 감면 대상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걸 중개해서 여러분이 토지의 매매를 4억짜리를 중개했죠. 그럼 이 취득자는 이 토지 매매를 취득해서 뭘 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 내셔야죠. 그럼 이 취득자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얼마 정도 취득세 내셔야 돼, 얼마 정도 내야 되냐 물어보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 우리가 항상 했던 거 아니야. 뭐에다가 과세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산출세액에서 여기서 무슨 대상을 했으니까 감면 대상이니까 뭘 차감해서 감면세액을 차감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납부세액이 얼마냐죠. 그럼 어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냥 주어진 자료 얼마짜리를 했으니까 4억 주고 샀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으니까 몇 프로 때려주면 돼? 4%. 뭐 어려워. 4, 4, 16. 그 다음에 끝이죠. 얼마예요? 4, 4, 16. 4월에 4%니까 4, 4, 16 몇 프로야? 1,600만 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얘를 뭐 해주래? 그럼 요 놈의 50% 감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몇 프로? 50%. 그럼 얼마? 800만 원 빼라고. 아, 그래서 취득세는 납부세액이 얼마라고? 800만 원이라고. 저 결론. 취득세는 얼마 나와? 800만 원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곱하기 빼기밖에 없다. 이게 왜 어려워?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나온 거를 빼라고. 4, 4, 16에다가 8을 50% 뺀 거다. 이거 뭐 어려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애랑 같이 해. 애랑 같이 하면 돼. 애가 더 잘 알아. 자, 그래서 취득세 얼마 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계산해야 되죠. 뭐 계산하라? 뭐 계산해야 되고?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계산하라는 얘기죠? 이거 계산이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납부세액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뭘 내야 되는 거 이제 두 가지. 농특세가 뭐 내야 되는가? 지방교육세. 써져 있잖아. 그냥 과표 얼마? 과표 얼마? 4억 원이 돼서 뭐라고 됐어 저기? 뭐라고 돼서 2% 곱하기 몇 프로? 10%. 그러면 이게 또 어렵네. 4, 2, 8. 800만 원에 몇 프로? 10%. 그럼 얼마? 80만 원을 어떻게 하라고? 뭐를 내라고?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고 여러분. 끝이야? 끝이야? 아니야. 또 있잖아 밑에. 취득가액 얼마? 과표 4억 원에서 표준세율 몇 프로? 표준세율 몇 프로? 4% 때렸죠? 4% 때려서 취득세 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2%를 빼래. 왜 2% 빼는 거야? 얘는 이걸로 갔잖아. 2%를. 그러니까 그 농특세를 간 2% 빼라고. 그럼 남아있는 놈 잔챙이 몇 프로야? 2% 남아있잖아. 2%. 요 놈에 대해서는 저기 뭐라 돼서 몇 프로를? 20%. 그럼 얼마인지? 4, 2, 8, 800에 20%니까 몇 프로? 얼마? 160만 원을 뭐로 내라고? 뭐로 내라고? 지방교육세로 내시라고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라고. 과표 얼마? 4억. 매매니까 표준세율 몇 프로?
4%에서 2% 뺐죠? 왜 뺐어요? 농특세로 갔으니까 2%는. 그럼 그 놈을 뺀 나머지 몇 프로? 2%에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라고?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저 식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뭘로 내라고 여러분? 지방교육세. 그세요? 아니죠. 얘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에서 뭘 받은겠네? 아, 지금 저 감면세이라서 감면세가 얼마? 800만 원에서 몇 프로를? 20% 얼마를? 160만 원을 뭐로 내라고요? 뭐로 내라고요? 농특세로 내시라고요. 그러면 결론 농특세는 얼마 내는 거예요? 총 얼마? 240만 원이죠. 지방교육세 얼마예요? 160만 원이죠. 취득세 얼마예요? 800이죠. 결국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사람 마지막 종착점이 뭐야 여러분? 취득세 아니야. 그래서 세금을 얼마 낼 건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요것만. 요게 정리가 되면은 계산 문제 그냥 갖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요거를 정리를 안 하면 계속 빨리 끝내라 배고프다.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계산 문제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거 냅니다. 그냥 이거 뭐 구질하게 이걸 뭘 말로 설명해서 틀린 거 잡아내봐라 그래. 그냥 취득세 얼마예요? 부가세로는 뭐를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뭐. 근데 원래 이렇게 농특세를 2번 내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만 내는 거죠.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뭘 받은 게 있으니까 예, 감면을 받으면. 그러면 여기 없다 봅시다. 감면받은 게 없다고. 그럼 얼마 여러분? 160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없죠. 그럼 요것만 내면 되는 거죠?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없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되셨습니까? 요거 돼요? 예. 그래서 좀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요게 토지가 아니라 요거를 주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뭐라면? 주택으로 봅시다. 주택으로. 그리고 감면 대상이 아니다 봅시다. 이거 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중개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중개 안 할 거야? 아니 나 몰라. 취득세 안 해서 중개 안 할래. 어려워하지 마 여러분. 뭐 딱 정해져 있어. 세법만큼 딱딱 떨어지는 과목이 어디 있어? 뭐 이해고 나발이고 무슨 소수설 썰이 있어 없어? 없어. 통설 다수설 소설 유력설 이런 거 우리 썰 안 따져. 대본 판례 나발이고 없어. 그냥 계산만 해줘. 합시다. 실무 이거 직방이죠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뭐를? 주택의 매매 얼마짜리를? 4억짜리 중개했다. 그럼 이 취득자는 뭘 내야 되고? 취득세. 양도자는? 양도소세. 근데 양도세는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그러니까 그 세무사한테 맡겨. 돈 주고. 18만 원 정도 20만 원 좀 후려치면 15만 원. 그걸 안 내겠다고 혼자 계산하다가 이제 양도세 몇 천만 원, 몇 1억, 2억 내는 거 계산 잘못하면 아작이야. 1000만 원이 10%만 해도 1000만 원이 10%만 해도 얼마 여러분?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돈을 못 버는 스타일이야. 왜? 쫀쫀해 애가. 생긴 대로 쫀쫀해갖고 그냥 요거 갖고 그 돈을 저는 버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갑시다.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지겹다 쓰는 것도 이거. 근데 감면이 있은 깨로 없은 깨로 그냥 그대로 뭐하라? 납부하라. 그냥 대입해줘. 뭐.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 그리고 4억 집어넣어.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택이니까 표준세율이 아니라 주택취득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주택취득세는 뭘 갖고 따져라? 가해. 그래서 6억 이하면 몇 프로라고? 뭐. 문제는 4일은 4,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못 잡는 게 모르는 거 어렵지. 그 다음에 계산을 못 해. 얼마일까? 얼마요? 어려우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40%면 얼마? 4, 4, 16, 1억 6천. 아니죠. 4일은 4니까 얼마? 10%면 얼마? 4천만 원. 1%니까 400. 이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 감면세가 없죠? 그럼 얼마 내라고 취득세? 400만 원 내라고. 게임 끝 뭐.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애하고 같이. 얼마나 재밌어. 엄마하고 딸이 같이 하는 세법. 그래가면서. 됐죠? 취득세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400.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뭐 계산하자? 농특세와 부가세 계산하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러면, 자, 요게 돼서 무조건 뭐는? 농특세는 무조건 과표 얼마에? 4억 원에서 무조건 몇 프로? 무조건 2%야. 이거는 상수야, 상수. 몇 프로 때리냐 세율을 묻지 말고 무조건 몇 프로야? 그냥 2%야. 그래서 저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법을 좀 고쳐야 되는 거야. 법을 안 고쳤어, 스키들이. 그냥 몇 프로 무조건 취득가액의 2%.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10%. 그러면 4억 원의 2%니까 얼마? 800의 10% 얼마? 80만 원을 뭐로 내라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고요. 이제 뭘 때려야 돼? 지방교세. 근데 요걸 지방교세는 요걸 때리지 말고 따로 때리라는 얘기죠. 이거 때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취득가가 얼마? 4억 원에서 세율은 몇 프로 때렸어? 저기 몇 프로 때렸어? 1%. 에 대해서 몇 프로를? 50%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 그 이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4억 원의 1%가 얼마? 400. 이거잖아, 이거. 에 몇 프로? 50%. 그럼 얼마? 200. 그죠? 예. 거기에 몇 프로? 20%. 그럼 얼마? 40만 원을 뭐로 내라고 여러분? 지방교육세를 내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가는 시험에서 얘를 잘못 계산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실전에서는 무조건 400만 원 나온 것에서 몇 프로? 10%. 그럼 410%가 얼마? 예,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 절대 실수 안 하죠. 그럼 이게 오히려 주택이 더 쉽지. 농특세는 무조건 취득가액의 2%에 10%. 지방교세는 취득세의 10%.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